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3호 제2면입니다. 고양시 2021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상반기 신규 이용자 모집.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상반기 신규 이용자 550명을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사업들과 차별화된다. 이번 상반기 신규 이용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200명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200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100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50명 등 4가지 분야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2개월이며 고양시가 이용자에게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직접 선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부터 최대 1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각 사업마다 소득 기준이 상이해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 월부터 5일 금까지 5일간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 기간 내에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고이행.co.kr 새소식 및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혹은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지역번호 031-8075-3299로 하면 된다. 고양시 2021년 장애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심사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지난 27일 고양인재교육원 가와집벽시홀에서 2021년 장애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심사를 진행해 총 2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장애인 권익증진 공모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기관의 창의적인 장애인 사업을 공모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심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총 20개 기관 32개 사업에 대한 제안자 발표 심사로 진행됐다. 발표는 사회참여 지원 분야 신청 기관부터 시작해 장애인식 개선 분야, 건강증진 지원 분야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자들이 서로의 발표를 심사하는 제안자 상호 심사 방식과 외부 전문가 심사 방식을 합산하는 새로운 심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 남달랐다. 외부 초빙 심사위원 3인의 점수와 제안자 상호 심사 점수를 각 50%씩 반영해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점수를 합산한 최종 심사 결과 20개 기관의 총 24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사회참여 지원 분야, 장애인식 개선 분야, 건강증진 지원 분야 등 3개 분야별로 각 8개의 사업이 공모를 통과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다음 달 예정된 고양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된 보조금을 토대로 2021년 고양시 관내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 방문 시범사업, 심리치유 효과 입증. 고양시 시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저소득 홀몸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 방문 시범사업의 심리치유 효과를 입증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 방문 시범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우울증을 방지하고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자 원예복지사가 반려식물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원예치유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치유농업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됐다.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원예복지사가 생활지원사와 동행해 관내 홀몸어르신 30명에게 총 150회 방문해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치유 활동을 진행했다. 팔손이나무 분갈이, 개운죽 수경재배, 국화바구니 만들기 등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식물 그리기 등 미술활동과 좋은 글 읽기 등 정서 지원을 위한 활동들도 병행해 사업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서는 실제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활동 참여 전후 참여자들의 뇌파를 측정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측정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조사에 참여한 홀몸 어르신들이 모두 원예치유 활동 참여 후 초긴장 및 스트레스 지표인 상대적 감마파, 아어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치유 참여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15.1% 상대적 감마파, 아어지가 감소해 이번 사업이 실제로 심리적 치유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활동 참여 전에는 상대적 감마파, 아어지가 높아 뇌 지도에서 붉은색이 많이 표시되었으나 원예치유 5회 후에는 그 수치가 감소해 푸른색 계열이 확연히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참고. 이와 더불어 홀몸 어르신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매우 만족이 84.2%, 만족이 14.2%를 차지해 참여자의 98.4%가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정성을 다해 진행해줘서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 행복했다. 선생님이 오는 날만 기다렸는데 수업이 끝난다는 이야기에 허전했다.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다 등 호평을 보였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담당자는 2020년 처음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인데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으로 진행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털어내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보람되고 기쁘다며 2021년에도 홀몸 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 치료 방문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4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 15개 공공기관에서 실시. 과천시는 25일부터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는 방문자가 본인 핸드폰으로 시설에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와 방문 일시를 기록해주는 시스템으로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기 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이다. 시는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시청, 보건소, 의회, 6개 동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등 공공시설 15곳에서 시행한다. 해당 시설을 방문할 경우 장소에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방문 정보가 기록되며 해당 기록은 4주간 보관된 후 자동 삭제되고 통화료는 과천시가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 도입으로 공공시설 출입관리와 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 국토교통부안 전면 거부. 김종천 시장은 27일 시장실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정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기본 구상안에 대해 과천정부 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중앙동 5번지, 6번지에 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시와 시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 발표한 과천시 대안인 과천지구 자조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000여 세대 확보 교통 여건 양호한 외곽지역에 2,000여 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앙동 4번지, 5번지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안을 국토부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대안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냐며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 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김 시장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당, 정부 주요 부처 등을 찾아가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4일부터 장학생 선발 접수 시작. 과천시 애향장학회는 오는 2월 4일부터 2021학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애향장학회는 현재 저금리 상황으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작년 수준으로 115명의 대학생에게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자격은 091 현재 가족이 과천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적 우수 장학생, 일반 장학생, 특기 장학생, 농업인 가정 장학생, 희망복지 장학생, 장애인 가정 장학생, 다자녀 장학생, 기초생활수급 가정 장학생, 한부모 가정 장학생으로 구분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로 신청 서류는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애향장학회 재단사무국에서 교부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지원 자격, 신청서 접수 방법 등은 과천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성적조회, 가정경제력 확인 등을 거쳐 이사회의 심의로 확정되며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 교부와 함께 장학금 300만 원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 밖에도 애향장학회에서는 관내 중 고등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 지원비, 학원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애향장학회는 1993년 1월 설립되어 장학기금과 학교지원기금으로 223억 9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학년도까지 총 27회에 걸쳐 중, 고, 대학생 총 4,905명에게 96억 3,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